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지에 대해서는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공동투자로 낙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우리가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농지증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농지증을 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먼저 가격이 4억 9,200이 3억 4,400까지 떨어져서 저희들이 4억 1,600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우리보다 5천만 원을 더 쓴 4억 6,700만 원을 쓰신 분들이 1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이 돼가지고 그 법원 속에 나오는데 집행관이 다시 부르더라고요. 1등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무효가 됐으니까 2등 우리 보고 서류를 다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갖고 저희들이 2등인데도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낙찰을 받은 날이 언제죠? 4월 26일. 4월 26일이죠. 네. 그러면 5월 31일 날 낙찰 허가 불허가가 나야 되는 날인데 허가 불허가가 나지 않고 뭐가 났죠? 변경이 났죠. 변경이 났다가 언제 나면 5월 3일 날 변경이 나서 7월 12일이다 보니까 약 2달 정도가 걸렸죠. 2달 후에 저희들이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 이런 농지에 여기에 먼저 그 주인이 이만큼을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도로로 쓰고 있고 여기는 소나무가 아니라 무슨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고 이쪽에 있는 나무 몇 개는 그 감귤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있고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대문이 있는데 요거 도로에 대한 소송을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농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강의하니까 도로는 빼놓고 농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지목이 전이고 3,700제곱미터다 보니까 약 1,000평이 좀 넘고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더니 여기서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가 처리 안내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농지증을 신청했을 때 전화로 농지증을 못 해주겠습니다 하는 걸 먼저 전화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네. 불허가 나가게끔 되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가를 내기 전에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소송을 대행해주는 유종수 법무사한테다가 부탁을 해서 이거를 농지증을 좀 어떻게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종수 법무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죄송한데
저 제주도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가 소장 접수는 인터넷으로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서 이 변경 신청하는 거는 이 교수님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장을 집어넣는 거는 여기에 이제 4일 되면은 이 프로가 소장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은 소장을 주면은 그 소장을 준 거를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그 불어가는 걸 보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자기가 소장을 만들어 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접수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경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럼 내가 제주도에 가서 이 불가 처리한 것을 발급받아서 이거를 내가 그 캡처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을 좀 써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고 시작한 겁니다. 자, 농지 자격증 불가 처리 안내. 유학께서 신청하신 농지 취득 자격을 대하여 서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 불가 처리하오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부침과 같이 신청 안내문을 첨부하시어 한림읍사무소 산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선생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뭐죠? 행정소송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사법기관에다가 어디다? 한림읍 사법기관에다가 행정기관에서 아니 이렇게 하면 돼. 판단하는 거를 행정심판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판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을 하시는 분은 행정고위직 공무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고위 정해놓은 것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줄 때는 행정심판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농지증이 필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럴 때는 행정심판하면 됩니다.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기업이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현재의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심판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되어 있지만은 정식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겁니다. 나 있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죠. 그럴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대지로 하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농지증을 안 해줄 때는 행정심판을 했을 때는 윗사람들이 이건 해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해도 되지만 행정소송을 해야 될 때는 뭐냐면 자 농지에 무허가로 불법으로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에
불법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게끔 되면 그건 100번 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럴 때는 우리는 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판사님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농지에 내가 농지를 팔려고 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을 때는 내가 원상복구해서 팔겠죠. 농지증을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내 스스로가 팔기 위해서 고친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로 나왔는 경우에는 나는 팔고 싶은 마음이 없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불법 건물에게 농지증을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불법 있는 건물을 내 스스로 고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판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지가 불법으로 되지 않았는데 경매가 진행되니까 얼른 거기다 불법 건물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채무를 회수할 수 없겠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농지는 농사를 짓겠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근데 원래 주인이 농지 원상복구를 안 시키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사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사서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를 시키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은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농지증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된 걸 그대로 진행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기 때문에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으로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안 해줄 때 이것은 행정심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줬을 때는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농지법이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준다고 할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달라는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한림법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입찰에 들어간 것이 농업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이렇게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안 해준 원인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안 해준 원인. 왜 안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리 결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불가. 우리가 시작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상단으로 신청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어떤다? 발급 불가했죠.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는데 발급 불가. 처리 결과는 발급 불가입니다. 처리 사유. 왜 안 해줬느냐? 이유입니다. 해당 농업법인이 등기 증명상 목적이 우리가 농업법인이지만은 농업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대표이사하고 전부 다 서류가 들어갑니다. 서류를 검토해 본 걸 결과 농업법인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농업법인이 기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농업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업 요건에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런 뭐가 안 맞느냐?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즉 작년에
그 LH 사건이 나서 농지법이 강화가 될 때 농업법인은 부동산 부동산 개발, 임대업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때는 농지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던 것을 저는 몰랐었고,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우리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개발 임대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과 그 영업 종목에 부동산 개발 임대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농업 경영 계획상 재배, 작물, 착수, 시기, 노동력 확보 등이 도외 소재 법인의 영농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도 내에 있지 않고 법인이 도 내에 있지 않고 육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농사를 짓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담당자 이걸 주길래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또 등기부 등본 사업 종목에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을 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의 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지사를 만드는 것도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걸리는 동안에 우리가 불허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불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1심 판결이 끝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불허가가 났어요. 불허가 난 걸 갖고 왜 농지증을 안 해주냐고 해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행정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는 허가나 불허가를 우리가 변경시켜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경시켜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경매를 진행시키지 말고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잠시 중단해달라 했기 때문에 변경을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변경을 받아줌으로써 이 경매 상태는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허가 났죠. 그럼 끝난 거죠. 불허가 났으면 다시 재경매 집어넣죠.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하는 거야. 소송에서 이길 때쯤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못 받든지 그런 재판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경매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선생님,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가 가시는 건가요? 네.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계속해서 진행시키지 않고 우리는 중단을 시켜야지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불허가 났고 불허가 났어? 나 소송할까? 소송하는 걸 하는 거고 경매는 경매대로 그냥 진행이 간다는 얘기니까 별개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으로서 소송을 할 때 반드시 뭐부터 먼저 해야 돼? 변경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받자마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0시쯤인가 제가 가서 이걸 탔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일주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4일 후에 주는 거니까 사실 하루 남는 거잖아요. 하루. 그 하루에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째 아침에 가서 내가 10시쯤에 가서 이걸 받았단 말이야. 받아가지고 제가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한 오후 2시쯤 나와서 3시쯤 되니까 그 받은 걸 가지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이제 같은 제주도 법인, 제주시 법원인데, 소장을 접수한 법인하고 경매를 집어넣은 법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장을 집어넣은 거를 내가 접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증을 주더라. 받아갖고 와가지고 경매회계에 가서 여기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게끔 돼. 그러니까 그냥 기일 변경 신청하라면 안 받아주지만 내가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하고 소송 접수증을 첨부해서 기일 변경 신청하라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이 그날 다 시켜가지고 그날 접수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판사님 앞에 간문은 그거 들었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변경. 허가 들어가 나지 않고 변경. 이렇게 판단이 나게끔 되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써서 이렇게 넣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정으로 위 사건의 매각 결정 기일 연기를 요청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야? 소장이 있고 이 소장은 제가 뭐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냐면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낙찰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우리가 받아서 자금을 내게끔 되면 우리는 소송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익에 쓰지 말고 하여튼 간에 뭘로 쓰더라도 소장을 아무거나 써서 접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접수를 시켰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은 볼 필요가 없죠. 우리 왜냐하면은 접수시켜놓고 우리 월급 다 만들어놓고 취합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장을 집어넣어서 변경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송을 접수했다는 소장이 접수 증명원이 있죠, 이거. 이 증명원을 받아가지고, 접수 증명을 받아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부동산 임대 개발업 빼달라 해서 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집을 하나 계약을 해서 우리 농업법인에 지사를 글로 하나 옮겨서 만들어 놓고 등기부 등본에 지사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더니 다 보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해줘서 농지증을 다시 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증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내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소송은 취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끝나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은 됐고 우리가 지금 소송하는 것은 앞에 있는 도로를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도로를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게끔 부작위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이 지정이 돼서 누가 답변을 하는 소송 대리인을 위임한다고 법원에서 제출하는데 이번에 봤더니 제주시에서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지정했더니만 변호사가 네. 엊그저께 답변을 냈더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변호사한테다가 답변서 낸 거를 좀 보내달라 어떤 식으로 답변을 냈나 봤더니 이렇게만 답변을 냈더구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내도 되고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서를 내니까 8월 22일로 변경이 됐다. 근데 사실 내가 왜 8월 22일로 변경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 날짜로 하자. 나도 시간 나고도 당신이 어떠냐 해갖고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그 양쪽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8월 22일로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변호사끼리 합의해서 그날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상대편 변호사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원고 피고 이렇게 날짜 합의하면 연기시키게 되나요? 원고 피고가 합의해갖고 재판부에다가 예. 그 기일 변경 신청하면 되고 원고 피고가 합의하지 않아도 어느 일반 쪽에서도 기일 변경 뭐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가지고 기일 변경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산에 네. 도로를 담장을 쳐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막으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도로 막은 것부터 타라. 그리고 본소송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그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주의 토지 토양권으로 그냥 정식으로 소장을 냈어요. 그런데 상대편 변호사가 기일 변경 신청을 2번이나 해갖고 담장으로 그 진입도를 막고 있는 거를 6개월을 그대로 막고 있으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고 한쪽에서 변호사가 기일 변경 신청해도 뭐 이래저래 때문에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일 변경 신청해갖고 2번이나 그때 바뀌는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전화를 해갖고 그날 좋다고 해갖고 합의해갖고 8월 22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상대편의 변호사가 이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정식으로 답변한 건 없습니다. 의례적인 걸로 그렇게 답변을 왔었고 그렇게 해서 둘이 전화를 해서 날짜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데 나는 우리 지금 그 앞에 경매가 이번에 8월 13일인가 되잖아요. 49%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번에 우리 그 추천 물건 해준 거 보시면은 제주도의 맹지 34%까지 떨어지고 꽤 있어요. 맹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냥 한 번 더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성희 사장님이 거기 이제 이번에 가서 농사 짓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현장 답사로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왔었다는데 우리 이제 들어가는 게 입구에 이제 먼저 주인이 대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문을 막아놓고 잠가놔서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었잖아요. 예. 이 도로를 다 없애고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 없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까지 나무 지금 우리 이 여기 있는 이 소나무 다 패가지고 가고 여기 다 여기서부터 나무까지 우리 감귤나무 다 심어놨어요. 400주 심어놨어요. 와. 그 하나에 10,000원씩 달라고 400만 원 주고 사갖고 다 심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에 갔을 때 양배추를 심어놨었어요. 우리가 막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양배추를 추수할 때까지만은 지금 막지 말아주시오.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말아주시오 해갖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양배추를 다 추수해가지고 가져갔어. 차로 몇 차를 가져갔어요. 큰 엄차로. 그러고 난 다음에 빼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다 나무 다 심는 겁니다. 그럼 양배추 심은 사람도 앞으로 앞으로 못 들어오죠. 차는 못 들어오죠. 그냥 짊어지고 들어와야 되지. 근데 여기에 경운기 다닐 정도쯤은 뒀어. 싹 다 막지 말고 경운기 농사를 지러 다닐 수 있는 경운기 다닐 정도는 해놔서 여기 이만큼을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딱 뒀어요. 이번에 우리 그 이성희 사장님이 수박하고 참외를 잔뜩 심어놨는데 수명이 형이 와도 다 먹고 가도 참외하고 수박이 남는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한번 가실랍니까? 언제 가시는데요? 수박하고 참외 익을 때 8월 달에. 아니 뭐냐면 우리 지금 보면 여기 8월 22일 날이 예. 8월 22일 날 재판이라고 할 때 한번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도 한번 만나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도로 소장을 보면 여기 포장이 이렇게 돼 있죠. 포장이 돼 있고 이 도로 땅 주인이 누구냐면 제주도 거거든요. 근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이러다 보니까 부작위로 해갖고 너 왜 니네들이 제주도 땅이고 제주도에서 포장을 했는데 왜 이걸 도로로 바꾸지 않고 임야 그대로 둬놓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느냐. 부작위 위법에 의한 소송을 하다 해갖고 그걸 이번에 지금 우리가 소송을 낸 건데 그 사건이고 지금 이게 사건이 두 개였던 거지. 하나는 농지지로 사건이고 하나는 진입도로 사건이고 다음 달쯤 되면 이게 진입도로가 끝이 나겠죠. 도로가 이렇게 잘라져 있나요? 어디가? 이렇게 저 도로 이렇게 지역 방법으로 잘라져 있나요? 지목이 아니, 지목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잘라지 않는 아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갖고 이런 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지목은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지목이 임야야. 그리고 땅 도로의 주인이 전부 다가 제주도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법무사에서는 그거를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뭐 한다고? 법무사에서는. 아, 법무사에서는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까지 아니, 지금 변호사는 이게 온라인으로 뭘 제시해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은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네. 가서 내가 본 소장을 한 걸 접수증을 띄워가지고 네. 변경 신청하는 건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무사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 법무사는 그걸 하지 않고 소장을 써가지고 우편으로 접수를 시키더라고. 근데 이 변호사는 이 법원에다가 막바로 변호사를 해서 그 인터넷으로 접수시키는데 유정수 법무사는 소장을 쓰면은 우편으로 접수시키니까 한 3, 4일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제주도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럼 할 수 없이 변호사한테 했더니 변호사는 그냥 바로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그걸 가서 기다렸다가 받은 걸 갖고 접수증을 가지고 내가 써서 변경 신청해 야겠다 싶어서 나도 가면서 미리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2020 타경 2345 영주시 순면 내중리에 지목이 선이고 876평의 토지 일괄 매각입니다. 876평이 7,200이면은 평당 10만 원이 안 된 거죠. 네. 3,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면, 자, 보십시오. 이게 다른 데서, 우리 대구에 계신 분인데, 일반 경매를 하다가 이 특수 경매로 넘어오신 분인데, 우리 일반 경매를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높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5,600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먼저 가격 넘겼었죠. 근데 우리 특수했던 사람은 이건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최저 가격에 들어가도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건 우리는 알죠. 이게 그쪽에서 일반 경매 하다가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높게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지.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는 마음으로 경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조급하고 저걸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을 못 벌어요. 목적이 낙찰 받는 게 목적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경매에 임하는 자세가 항상 리무진을 놓치니까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돈을 번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질렀어도 돈이 남기는 남아.
필지가 네 필지입니다. 여기 한 필지 있죠? 425. 그 다음에 여기 4264-한 필지 있죠? 그 다음에 426-5 한 필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426-1 한 필지 있죠? 전부 다 뭐예요? 네 필지입니다. 네 필지인데 425번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대로 있고 사과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425번지를 가지고 농지증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6-1번지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농업용 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26-4번지 2번지에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6-5번지 여기는 무허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무허가 집은 여기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농협이 있죠. 대출해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해준 곳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놨어요. 지상권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무허가로 집을 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지상권 설정한 사람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필지가 있는데 네 필지 중에 있어서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 한 필지는 농업용 창고가 있다. 농업용 창고가 있으니까 농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거 판단하면 되고, 또 하나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에 보면 집이 있어요.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6-5번째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럼 무허가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지상권 설정 후에 무허가 집이 지었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곳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아무 관계없이 426-5번지 이 한 필지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집이 상당히 좋아요. 뭐냐면 이 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가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의 집이에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봤을 때는 3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도 우리가 이 건물 주인으로서는 이 집을 자기가 한 5천 이상 들여서 6, 7천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다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조금 낙찰을 받은 사람은 조금 질러서 받은 거죠. 그럼 만약에 지상권 설정돼 있는데 건물 등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서 받아서 지은 거를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등기가 돼 있다고 할 때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사용수납 받은 거죠. 도장 찍어준 거죠. 자기 지상권 설정을 포기하지 말으면 우리가 땅을 우리가 전원주택 짓다가 경매가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땅일 때에 돈을 빌려줬거든. 그렇죠. 근데 착공하다가 했다는 얘기는 거기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그 지상권 설정했는데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건물 짓다가 중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지상권 설정을 해놨을 때에 해달라 그러면 무슨 각서를 쓰냐면 짓다가 그만뒀을 때 유치권 신청하지 않는다. 그거를 쓰고서는 도장 찍어줘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죠. 지상권 설정. 돈을 빌려주는 그에서 여기 이제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갖고 팔아야 되니까 집을 좀 질 테니까 그 지상권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 뭐 건물을 짓는다는데 또 땅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또 나중에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찌 할까. 그러면 짓다가 도중에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쓰면 그럼 지상권 풀어주겠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딱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올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거기 그 은행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감정검사가 갔을 때 발표를 안 하더라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더라. 근데 여기는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허가로 진입을 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셨죠?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야, 여기는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대로 농사 짓고 있죠? 여기 농업용 창고 있죠? 여긴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이거는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집이 지어져 있던 필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집이 지상권 설정이 돼 있는데, 무허가로 집을 친 겁니다. 이런 창고 같은 게 있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집을 지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여기는 이게 뭐냐면 지상권 설정을 해놓은 데다가 무허가로 집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집을 제대로 잘 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최소한도 이 집을 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5천만 원 이상 투자가 들어간 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완전히 그러면 건축허가 받지 않고 졌다는 얘기죠. 건축가 안 받고 무허가로 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양졌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가 받지 않고. 무허가는 저 주인 똑같은 건가요? 네? 무허가나 이 집이나 주인 똑같아요? 누가 건물 주인인지는 모르지. 아, 그거는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고 감정평가서도 주인이 누구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요 근래에 지은 집으로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지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상권을 풀고 나면 이거는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집을.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낙찰을 받으면 지상권이 풀렸지 않습니까? 풀렸을 때 이 집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에 올려버려야지 되는 겁니다. 해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죠. 여기 창고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창고가 5개가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게 뭐부터 했죠? 메가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 신청하면 불허가 났다 그랬죠. 연기 신청하면 불허가 났었어요. 불허가 나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불허가 났어요. 불허가 났으면은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경매기에서는 불허가 났으니까 재경매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럼 재경매로 다시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난다고 했을 때는 재경매 신청해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경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경매 기일 연기 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는 동안은 경매가 중단되는 겁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가 매수인 누구누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연기 신청,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매각 불허가 사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매각 불허가를 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하니까 변경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소장을 냈죠. 소장을 내지 않으면 변경 신청 안 받아줍니다. 소장 뭐죠? 제일 먼저 청구에서 청구 취지죠. 소장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서 농지증을 안 해주고 반려한 것을 농지증을 해줘라. 소장을 냈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서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원고 원상복구 계획서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내중리 205번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했고 425번지는 한 겁니다. 아까 아무 농취직을 해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했고 나머지 426-1, 4, 5는 세 필지는 반려를 했는 바,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농취증을 발급했고 세 필지는 반려했는 바, 반려의 이유가 불법으로 형질 경영이 되었거나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허가를 내주고 세 필지를 안 해줬는데 여기서 10필지 중에서 다 경매가 나오는데 9필지를 해주고 한 필지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허가가 나고 입찰보증금은 띄는 겁니다. 네 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해주고 세 필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입찰보증금 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이것은 다음번에 책을 낼 때는 소장을 내고 상대편 답변 내고 우리가 반박 답변을 내고 판결문 내고 한 것을 전거를 전부 다 올릴 예정이지만 현재는 추려갖고 중요한 것만 제가 잘라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건 없는 겁니다. 교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받기 전에는 남의 건물,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죠. 다른 사람 땅이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조치를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상복구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상 불가한 것을 원상복구 시키고 남해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법률상 불가능한 거를 요구한 것이다. 낙찰자에게.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끔 돼.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내가 농지를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팔고 싶을 때는 내가 불법으로 전용한 걸 내가 알아서 고쳐가지고 팔 것인데 나는 지금 경매로 진행되니까 나는 팔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지금 경매를 해주는데 내가 낙찰받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를 원상복구 내가 시킬 이유가 없죠. 제3자가 경락받지 못하면 안 해준다면 담보물권자 농지를 환가할 수 없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상복구 시켜놔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009년 12월 11일 1억 2천의 근저당 설정을 했고 2009년 12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지사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 때까지 격려했다 보기에 충분하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설정할 때까지 이 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2009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곳에서 저당 설정을 해놓고 지상권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최근에야 신축된 건물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항공사진 보면 다 나오겠죠. 그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소장을 냈더니 수능면에서 답변서를 낸 겁니다. 답변서가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피고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 22년 2월 20일자 내정리에 대하여 농지 취득을 발급하고 농지 취득 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농지 취득 자금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자, 반려 사유를 보겠습니다. 반려 사유.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거리 있는 농지인 경우는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을 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음. 따라서 원상 복구해놓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신청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가 답변서입니다. 자, 그러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원상 복구 조건으로 아까 농지증을 했다 그랬죠. 신청했다 그랬죠. 그러면 농지의 원상 복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수능면에서 조사해본 검토해본 결과 원상 복구가 가능하지 않다. 왜? 위가 일을 항해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창고 한 채,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주택 한 채, 창고 두 채, 이 사건 제3토지상에는 주택 한 채, 창고 두 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각 토지 소유자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와 주택의 거주자가 모두 다릅니다. 주택의 주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땅 주인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의 원상복구 위해서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 두 채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주택 두 채와 창고 다섯 채를 모두 철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보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는 집도 철거해라. 농업용 창고도 철거해라. 불법으로 진 것도 철거해라. 다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것도 허물으라는 얘기고 농업용 창고도 허물으라는 얘기고 불법 건축물도 허물어라. 이렇게 지금 수능 면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소송을 할 때 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랬죠? 주장은 뭐라고 해도 돼. 주장만 해야 돼, 입증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죠. 제가 김정은이가 내 사촌 동생이야 하고 주장은 해 못해. 근데 입증 못하면 되죠. 미친놈. 그러잖아. 입증도 못하면 너. 근데 저도 그렇게 입증 못하는 주장을 잘 안 하는데 국회의원은 또 국회에서도 입증 못하는 주장도 가끔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사람들은 종자가 틀리니까. 오늘도 밥 먹고 사는 데라.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잘한다고 찍어주는 사람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하는 걸 잘했다고 찍어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는 할 수 있어? 주장은 할 수 있어.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 주택 거주자는 원고와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법 건물을 친 사람이 아이고 당신 낙찰 받았어요? 내가 철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원상복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원상복구가 뭐예요? 철거하는 게 원상복구입니까? 맞아요?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철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양성. 원상복구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양성화시켜서 그 집이 있는 부분을 대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도 원상복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자 아까 창고도 허물으라고 그랬죠. 창고 농업용 창고죠. 그러면 농지법에 농지에다가 창고를 집은 대지로 바꿔준데 그대로 농지래. 그대로 농지니까 그거를 원상복구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능 면에서 주장하는 것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사과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농지 주인은 따로 있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집이 두 채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세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그냥 집에 세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세를 들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또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신청한 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게 답변입니다. 답변 뭐예요? 주장.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답변서를 내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박하는 답변을 다시 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시행일 197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로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공사진을 띈 것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띈 것을 제가 우리 그 유종수 본부장한테 조언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426-4번째는 이미 지상에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이렇더라고요.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러 갈 때에 항공사진을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농지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지증을 띄워달라고 그럴 때 불법 건물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국토지리정보에서 항공사진 봐 안 봐? 무조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을 낙찰을 받으려면 농지증을 신청할 때 항공사진 있는 걸 담당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안 해준다 해놨잖아. 해놨으니까 안 해주니까 잘했다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을 다 보내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안 해줬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맞고 원래는 농지청 신청할 때 이런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서 이건 농업용 창고고 이거는 항공사진 이렇게 해서 74년 1월 1일에 있었고 그러니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내중리 426사치장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중리 400번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문제에 하지 않는다는 반려 문구를 기재해야 마땅하기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필지 중에서 농지증을 하나 해줬죠. 그렇죠? 또 하나는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필지가 남는데 나머지 두 필지 중에서 하나는 농업용 창고가 있으니까 농지증을 해주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필지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로 고친 집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야 된다. 꼭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상권을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무허가로 줬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주장을 우리는 다시 반박을 하는 거죠. 보면 자 보시게끔 되면 농지로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여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장의 청구에서도 주장을 했듯이 첫 번째 건물 소유자의 협의 시도, 두 번째 행정민원적이, 네 번째 건물 철거의 토지 등 소득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원상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건 토지가 농지를 전제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를 해보고 안 될 때는 행정민원 제기할 수 있죠. 무허가로 집 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을 어긴다, 농지법을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위반했죠? 건축법부터 위반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농지를 취소를 안 할 것이 아니라 건축가에 가서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거는 건축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건축가에서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건축가에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법원에다가 토지 인도와 지도 청구를 해서 또 어떻게 한다? 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다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주장한 겁니다. 이것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물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 스스로 불법 건축물의 철거 개고 처분을 단행하여도 불구하고 이거는 농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답변을 농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수능 면장이 한 거죠. 수능 면장하고 지금 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면장으로 봐서는 농지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시키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담당 부서에 그 사람하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면장 앞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면장은 농지법도 지켜야 되지만 건축법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주장하는 겁니다.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경우 관할청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지평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낙찰자에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때 너 왜 원상복구 하겠다고 그런 거 안 하느냐 하고 해야지. 지금 낙찰을 받아서 내 땅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원상복구를 해와야지 농지증을 해주겠다는 자체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장한 게 이겁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의무. 수능 면에서 우리가 농지증을 신청하기 전에 불법 건물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이행해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하고 있다가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인에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한다? 전가시키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너희 수능면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또 우리가 주장한 거예요. 수능면에서 주장한 거하고 우리가 주장한 거고 둘을 가지고 판사님이 누구 주장이 맞다고 이제 판결을 하시겠죠. 판결한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판결했나? 판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 농지증을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증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다 잘랐고 제가 중요한 것만 여기다 한 페이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 담보자가 담보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러니까 항상 법원의 판사님은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같이 보는 거고, 아까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하면 위에 공무원이 한다 그랬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정한 대로 안 해주니까 잘했다고 그래요. 안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근데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하지 않냐.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자기가 팔으려고 할 때 기준에서 네가 불법을 했으면 네가 원상복구 시키고 나야지 팔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농지증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지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상태가 지속하게 되게끔 되는 농지증을 안 해주게끔 되면 누가 사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원래 주인이 원상복구 시키지 않겠죠. 왜? 자기 농지가 경매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집을 안 허물고 버텨야지 안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 이거죠. 따라서 농지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농지로 복구함을 전제로 향후 원농별 계획 및 노경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적합하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판사님이 가장 바르게 보고 판단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했을 때 반려처분했을 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스탠다드한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